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올해 오랜만에 논술을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고려대 수리논술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고려대가 2017학년도까지는 논술 전형이 있다가 폐지했다가 오랜만에 부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논술 문제도 몇 개 열어보고 고려대는 이때 이렇게 냈었구나. 올해는 어떻게 낼까? 이번 모의 논술과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지원할까 말까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고려대 논술부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논술 100입니다. 내신을 전혀 보지 않고요. 수능 최저가 일반 자연계열의 대학 중에서는 가장 세죠. 국수 영과 중에서 4, 8이고 과학은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면서 응시 자체를 과학이 서로 다른 두 과목으로 응시를 해야 되니까 이 조건 때문에 고려대 논술의 경쟁률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계열의 시험 범위는 고1 과정부터 미적확통 기하까지 전범위이고요. 이렇게 전범위 대학 중에서 실제로 미적확통 기하에 고른 출제를 보이는 대학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고려대는 모의 논술에서 4문제를 출제했고 확률과 통계랑 기하가 한 문제 한 문제 오히려 미적분을 이번 모의 논술에서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수능 체제에서 수학을 포함하고 있고 미적분은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이번 모의 논술에는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 예전에 고려대가 논술을 출제하던 시기의 출제 경향을 다시 가서 들여다보니까 미적분을 한 30-40%, 확통도 30-40%, 기하도 그 정도의 비중으로 고르게 출제하는 대학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시험 정보는 80분의 시험을 봅니다. 4문제의 소문항이 2-3개쯤 딸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소문항 기준으로 10문제 이상이 되는데 시간은 80분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편이죠. 연대가 90분, 한양대가 90분인데 고려대가 80분이니까 일반 자연계열 중에서는 가장 논술 시험 시간이 적은 대학이고요. 대문항 4개, 각 소문항 2-3개 정도고 문제 유형은 수능 형태와 내신의 심화형 문제 정도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대랑은 완전 대비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서 이번 모의 논술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고1의 수학에서 두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날 조건과 부등식의 영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수학2에서 꺾어지는 직선 형태의 두 함수의 합과 곱을 제시하면서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능한 순서쌍을 세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했고요. 보기에는 비주얼이 상당히 난해하고 꼬여져 있는 문제가 1번에 배치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복잡하게 정의된 수식을 이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1번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배치했던 것 같고요. 2번에는 3차 함수의 변곡점 조건하고 개수가 정수일 때의 순서쌍 찾기, 그리고 간단한 극한 계산, 3차 함수의 근이 3개일 기하학적인 조건을 찾는 문제, 확통에서는 연속 시행의 확률 문제, 그리고 확률 계산이 주인 기대값 문제, 기하에서는 평면 벡터의 내적, 그리고 내적과 시그마의 계산 등을 묻는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모의 논술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 고려대 문제는 수능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문제들을 아주 극강으로 어렵게 냈거든요. 연대는 수능적인 계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수능적인 개념으로 탄생한 식을 가지고 이후에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라면, 고려대는 확통이나 기하까지도 수능의 범주 안에 있는 혹은 내신에서 출제할 만한 그런 심화된 계산형 문제를 출제했고,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모의 논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논술 준비를 한다면 확통과 기하를 기본 개념만 살짝 아는 수준으로는 고려대 논술을 합격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이제 고려대 수리 논술을 지원할까 말까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4, 8의 강력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엔 지원자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원할 때도 4, 8을 충족했거나 4, 9 정도, 하나 정도 모자랐을 때 지원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춰보자, 이 정도는 되지만 4, 10, 요 정도 이하의 수능 최저를 가진 학생이라면 고려대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 수능 최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정시로 고대 갈 수 있는 점수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사례들을 적어놨는데 사례 3번처럼 모든 과목이 평이하게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이 정도면은 고려대 정시로 가기에 조금 아쉽죠? 특히 수학 때문에. 이런 학생이 지원하기는 고려대가 적당하지 않고, 이 학생은 수학 2등급이면 고대 수학 논술을 돌파하기에는 좀 약한 수학 실력이고요. 사례 1, 2처럼 과목별 불균형이 있으면서 수학은 안정적으로 1등급 넘으면서 확통과 기하까지도 고 2, 3 때 심화까지 했던 학생, 내신으로 수학을 충분히 잘했던 학생, 그러면서 수능 최저는 충족하면서 과학 한 과목 정도가 완전 점수가 낮은 이런 학생들이 고려대 수리논술에 지원하기 적합하고 또 합격하는 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려대 예상 경쟁률은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없던 대학이 하나 생겨서 다른 대학들의 경쟁률을 조금씩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고려대 자신은 최상위권 대학이고 수능 이후의 논술을 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매우 세고 또 서로 다른 과학 두 과목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응시 조건 때문에 한 60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3번 이 정도의 학생이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내신으로 확통과 기하를 심화까지 하고 그 내용들을 최근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수학 모의는 1등급 이상의 학생이 고려대 지원을 해볼 수 있고, 과에 따라서는 458의 최저가 너무 센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458의 최저를 충족하고 나면 합격에 상당히 많이 다가가는 그런 대학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려대 준비할 때는요, 올해와 작년에 두 번의 모의 논술 문제 풀어보시고 예전에 고려대 논술 문제를 펴보시면 지금 수준에선 너무 어렵거든요. 차라리 연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고려대의 경쟁대학의 최근 문제를 풀어보면서 논술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를 꿈꾸는 학생의 성공을 바라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